우리가 몰랐던 죽음의 규칙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미신이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순한 우연이라 넘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로 간주되는 죽음과 관련된 규칙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민속적 전통 속에서 어떤 것들은 실제로 문서화되었고 어떤 것들은 과학적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규칙들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규칙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이야기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야 했던 금기와 그 금기를 어긴 이들에게 찾아온 대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일어난 실제 기록 속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 무서운 규칙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장례의식에서 비롯된 공포의 규칙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포레 부족은 오랜 세월 동안 고유한 장례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이들은 슬픔을 나누는 방법으로 그 고인의 일부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른바 식인 장례 의식이었으며 특히 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단지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고인의 영혼과 지혜를 살아있는 자에게 전해주는 신성한 전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상상도 못한 대가를 불러옵니다. 1950년대부터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멀쩡하던 여성들이 이유 없이 웃기 시작하더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점점 말을 잃고 결국 비참하게 죽어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신의 노여움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파견된 의학자들은 그 원인을 쿠루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쿠루는 현지어로 떨림 혹은 떨리는 죽음을 의미하며 이 병의 특징은 바로 멈추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뇌 속에 있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프라이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면서 시작됩니다. 뇌를 섭취한 사람의 신경 조직이 서서히 파괴되며 웃음, 마비, 치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병이 발현되기까지 10년에서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오래전에 먹은 작은 조각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죽음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부는 이 전통을 중단시키고 해당 지역을 외부화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감염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미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은 치료 없이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쿠루병은 인류가 사랑과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행위조차 때로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본 시골 지역에서 실제로 전해지는 이누가미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누가미란 일본 전통 민속에서 등장하는 계령으로 복수를 위해 태어난 강력한 저주신 중 하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굶주림에 시달리던 한 남자가 개를 가둔 채 먹이를 주지 않고 그 앞에서 고의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분노한 개는 인간에 대한 증오를 품고 죽었고 그 죽은 개의 머리를 잘라 땅속에 묻은 후 그 위에 몸을 눕혀 저주의 신령으로 탄생시키는 의식을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누가미는
해당 가문을 지켜주는 대신 한 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그 혈통과 연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누가미를 소유한 집안은 번창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대가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저주입니다. 가문의 후손 중 누군가가 이누가미를 모욕하거나 의식을 잊고 무시하거나 혹은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집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 전에 상대방 가문이 이누가미 계열인지 확인하는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야기의 무서운 점은 그 누구도 태어날 집을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주는 선택이 아니라 그저 물려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름조차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전해지는 아주 오래된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전해지는 이유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불가리아 북부 자고리 지역에는 한 여인에 관한 기이한 전승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엘라라고 불렀고 동시에 그녀의 이름을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밤이 된 후에는 숲 근처에서 엘라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지 말라는 금기가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엘라의 이름을 부르면 그녀가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엘라는 아주 오랜 옛날 마을 외곽의 깊은 숲속에 살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모두 잃고 고독 속에 살아갔으며 그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숲속을 배회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을 부르는 자에게 다가온다고 전해졌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한 지역 전설이겠거니 싶었지만 이 이야기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4년 자고리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서 2명의 13살 소녀가 숲 근처에서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전설 속 엘라 이야기를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엘라야, 엘라야, 엘라야라는 서로의 장난 섞인 외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두 소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엘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밤에는 함부로 숲 근처로 가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종을 울리지 않았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금기로 남아 있습니다. 몇몇 여행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해 엘라라는 이름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의 현지인은 급히 대화를 중단하거나 진지한 표정으로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한 오스트리아의 민속학자가 이 지역을 답사하며 엘라 전설에 대해 연구하려 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거부했고 조사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말합니다. 엘라의 이름을 3번 부르면 그녀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부른 사람을 데려가죠. 이 말이 단순한 전설인지 혹은 무언가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설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용히 퍼져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본 적이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 누구도 감히 그 규칙을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설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그 숲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실제 사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괴담과 기묘하게도 맞아떨어지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3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세실 호텔에서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 램. 캐나다 출신의 대학생으로 혼자 미국을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도 블로그에 활발히 글을 올리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호텔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며칠 동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개된 하나의 CCTV 영상이 이 사건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 영상은 세실 호텔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엘리사 램이 실종되기 직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으로 구석에 숨거나 밖을 살피고 말을 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기분을 들게 했고 이내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이 무렵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인터넷 괴담 중 하나로 알려진 엘리베이터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특정한 순서대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현실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괴담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회자되며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간 도시전설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게임에는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10층 이상 건물의 층 버튼을 눌러야 하며 5층에 도착하면 이상한 여자가 탑승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고 눈을 마주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튼을 누른 뒤 도착한 곳이 현실과 다르다는 걸 느끼면 되돌아오기 위한 또 다른 복잡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사 램이 찍힌 CCTV 속 행동이 이 엘리베이터 게임의 규칙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습, 문이 열리지 않자 불안한 눈빛으로 문 밖을 응시하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손을 내뻗는 이상한 행동들. 그녀는 마치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그녀가 엘리베이터 게임을 실제로 시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실종 19일째가 되던 날 호텔 옥상에 설치된 대형 물탱크 안에서 엘리사 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문제는 이 물탱크가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옥상 문은 잠겨 있었고 경보장치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물탱크 뚜껑은 성인이 혼자 열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엘리사 램의 신체 조건으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물속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발표되었지만 어떻게 그녀가 그 장소에 도달했는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사건 이후 세실 호텔은 폐쇄되었다가 리브랜딩을 거쳤고 엘리사 램의 사건은 다큐멘터리, 영화, 소설 등 다양한 매체로 재구성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고. 그날 밤 그녀는 어떤 문을 열어버린 것이었다고. 엘리베이터는 우리 일상 속의 공간이지만 이 이야기는 그것이 단지 수직 이동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어쩌면
다른 차원과 연결된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자극합니다. 어떤 게임은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은 무시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문명과 떨어진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만나게 된 이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규칙 하나. 절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미국 동부에 펼쳐진 에팔레치아 산맥.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광대한 산악지대는 아직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숲과 계곡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실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 기록에만 수천 건. 그중 상당수는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특히 원주민 보호구역 인근이나 깊은 산속에서는 탐지견조차 반응을 멈춘 채 방향을 잃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실종과 괴이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규칙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목소리가 아무리 친숙해도 절대로 대답하지 마라. 이 경고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온 생존을 위한 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너디에라 불리는 괴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겉모습은 멀리서 보면 평범한 사슴과 비슷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인간처럼 뒤틀린 팔다리, 비정상적으로 큰 눈,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 발로 걷는 모습을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키너커, 우즈피플 등으로 불리는 숲속의 사람들에 대한 증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따라하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결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지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일부 지역을 아예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곳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을 여행하던 일부 탐험가들과 등산객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그 목소리는 집에 있는 자신의 가족 목소리와 똑같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날 이후로 이상한 느낌에 시달렸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꾸며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극한의 환경에서 일어난 착각, 환청, 스트레스에 의한 망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유독 이 지역에서만, 그리고 왜 유독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그 숲속에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증언, 그리고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전해지는 규칙 하나가 있다는 점. 혹시라도 당신이 외딴 산속을 걷다가 누군가가 익숙한 목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부디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정말 당신이 아는 사람의 것일까요? 혹은 당신을 기다리는 다른 존재의 목소리는 아닐까요?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학과 이성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미신과 전통을 배척하며 무형의 두려움을 비합리라 부르며 멀리하려고 해왔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5개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모든 규칙은 설명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그저 우연이라 단정 지어도 괜찮은 걸까? 폴의 부족의 쿠르병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이누가미는 혈통과 저주가 수백 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불가리아의 엘라 전설은 말 한마디, 이름 하나가 죽음을 부를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엘리사렘의 실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세계로 연결되는 작은 틈에 대해 경고했고, 에팔레치아의 숲속의 사람들은 지금도 자연 속 어딘가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 5가지 규칙은 모두 단순해 보이지만 어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결국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이제 여러분은 이 규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모르고 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책임도 함께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영상 속 이야기가 모두 사실일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증언과 기록, 전통과 신념 속에서 공통되게 반복되는 것은 분명 존재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익숙한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혹은 누군가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어떤 행동을 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멈춰 주세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법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